예,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이게 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남쪽에서는 이제 말이 화제가 됐죠. 예, 그 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의미보다는 이제 보여지는 모습 가지고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그죠? 백두산에 올랐어요.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백두산에 꼭 눈 내릴 때 올라요. 이게 좀 참 사람의 어떤 기질, 성격 이런 게 좀 나타나는 것 같아. 저는 눈 내릴 때는 꼼짝을 안 합니다.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고구마를 구워 먹지. 아 춥잖아. 근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굳이 백두산에 이제 눈 내릴 무렵에 10월 뭐 11월 이때쯤 되면 백두산에 벌써 눈이 내려요. 근데 이번에 또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는데 첫눈이 내렸다고 그래요. 백두산에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그걸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어떤 뭐 상서로 우리가 뭐 이 어떤 이 신화 같은 뭐 이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침 또 첫눈이 내려가지고 뭐 멋있더라고. 그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시가 딱 생각이 났어. 그 백두산의 느낌이 그러잖아요. 광야, 넓은. 응? 우리가 우리 민족이 원래 저랬었지 그런 생각이 참 오랜만에 드는 거야. 광개토 대왕이 저렇게 말을 달렸겠지? 예? 우리 그걸 다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분단되고 살고 거의 100여 년에 가까워지잖아 점점. 예? 그리고 저희 세대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 광야를 본 적이 없는 세대야. 우리는. 응? 우리 밑에는 뭐 더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게 섬나라 기질이 생겼어. 그죠? 본의 아니게 이제 분단의 장벽이 있다 보니까 대륙의 어떤 기질은 사라지고, 그죠? 섬나라 기질이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또 일본 비하 발언 해도 되죠? 그 문제 안 되죠 이제 일본 비하인데 이렇게 오물딱 조물딱 하잖아. 그 정원을 꾸며도 나무를 그냥 안 놔둬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나무를 막 그냥 꾸겨 넣고 해가지고 뭐 요만하게 만들어서 그죠? 저는 일식집 가면 막 짜증나. 이걸 뭘 먹으라는 건지 뭐 요만큼 무슨 고양이 밥처럼 이렇게 툭 나와요. 저 사람들 체구가 작아가지고 저렇게 먹어도 사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오밀조밀 아기자기해요, 그죠? 일본에 보면 영화 같은 걸 봐도 이렇게 저택들이 우리나라는 보면 양반집 뭐 99칸짜리 보면 좀 넓잖아. 뭐 중국 같은 데는 뭐 자금성 같은 데 보면 뭐 어마어마하고. 이제 이렇게 좀 대륙기질적인 건데 일본은 귀족들의 그런 양반가를 가봐도 집이 이렇게 정원도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하고 집 전체를 조망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이런 게 약간 저는 이제 성적인 기질이다. 왜냐하면 좀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좀 폐쇄적인 어떤 성향을 띠는데 우리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 아닌가? 나만 그래? 뭐 사람 좀 오물딱조물딱해지는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이건 좀 딴 얘기지만 아니 지금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딱 타니까 전 세계 뉴스가 난리가 났어. 이게 왜냐하면 북미 관계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뉴스가 이거 탑 뉴스야. 예. 막 시끌시끌해. 근데 우리나라만 어떠냐면은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 담을 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국 이게 뭐라고 안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세계를 쫙 우리가 평정하는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 세계에 갇혀있는. 우리끼리 막 오물딱조물딱 하는데 사실 조국 전 장관 부인이 사모펀드를 했는지 표창장 위조한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응? 솔직히 말해서요. 우린 지금 중요한 이슈가 돼 있지만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런 아주 지역적인 문제에 그냥 온 나라가 그냥 아둥바둥 몇백만 명이 촛불 들고 나와야 되고. 나는 그런 건 모르겠어. 미군이 주둔비를 왜 이렇게 올렸냐 그래갖고 막 몇백만이 나와. 이거 뭐 스케일, 미국이랑 싸우는데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 그죠? 응? 근데 그까지 뭐 검사 나부랭이들이랑 싸우는 거 몇백만 나갔는데 뭐 되지도 않고, 그죠? 뭐 일본 애들이야, 뭐 우리를 우습게 뭐 유니클로가 뭐 했다며, 그죠? 예? 또 광고를 해갖고 막 했다며. 우리가 중국한테 또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중국이 옛날에 싸울 때 가가지고 다 불사질러 버렸어, 아주. 뭐 일본적이. 예? 일본하고 그때 싸움 난 적 있었잖아요. 그 생가쿠 열도인가 그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그때 와가지고 우르르 가고 일본 미쯔비시 다 불질러 버리고 막 신났어. 경찰도 그냥 방관이요. 그래 불지르거나 말거나.
응? 옛날에 그 유고슬라비아의 중국 대사관을 미국이 유고하고 전쟁을 했었잖아요. 응? 그 세르비아, 예, 거기하고 전쟁을 했는데 중국 대사관에 잘못하고 미사일이 날아갔어. 응? 미사일이 날아갔나, 폭격을 했나,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중국에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 많잖아. 물을 나와고 미대 사람 막 다 둘러싸고 막 불질르려고 그러고. 아니 좀 이렇게 좀 이슈가 이래야 되잖아. 그래야 좀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도 막 광야를 달리는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조국, 수, 검찰 이게 너무 뭐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좀 안타까운 거야 제가 볼 때는. 그지? 근데 이제 그 백마를 딱 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야 우리가 저랬었는데, 그지? 나도 언젠가 저기서 백마를 한번 타봐야 되나 뭐 싶기도 하고, 그죠? 특히 이제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시인의 뭐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 가난한 노래에 시를 뿌릴 테니, 그 천고의 세월이 흐른 뒤에 백마를 타고 초인이 와서 그 노래를 부르도록 하리라, 뭐 이런 이제 예언 같은 시가 있었는데 뭐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제 그 시는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제시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초인이 언젠가 나타날 것이다. 그건 이제 지도자를 갈망하는 한 시인의 애절한 어떤 호소 같은 건데, 우리도 이제 그런 지도자 나와야 될 때 아니야? 그죠? 진짜 이육사 시인이 얘기했던 광야를 내달리는, 백마를 타고 광야를 내달리는 초인과 같은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우리도 나와야 될 때 아닙니까? 사실은 북한은 그게 뭐 상징 조작이다, 뭐 이미지 정치다라고 뭐 비난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건 그런 상징이라도 한번 만든 거야, 그죠? 북한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지도자 백마를 타고 첫눈이 내리는데 말을 타고 백두산을 오른다? 케이블카도 있는데? 내가 뭐 지도자였으면 저는 100% 케이블카를 탑니다. 말이 뭐 아무리 뭐 정유라 말을 빌려준다고 그래도 삼성에서 말을 사준다고 그래도 저는 타지 않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 스케일이 다른 거지. 그죠? 근데 남쪽에서 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뭐 조국 장관 얘기도 하고, 뭐 김경수 지사, 이재명 지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그 백마를 타는 초인 같아야 돼, 그죠? 그래주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 국민들도. 근데 백마를 타긴 거냐? 무슨 조랑말에만 올라가도 밀고 뚝뚝, 아주 땅바닥에 내팽개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백마 한번 타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안 되면 에버랜드라도 가서 이재명 부회장하고 타든지. 사실 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 안타깝고 안쓰럽고 참 응원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얼마나 힘들겠어. 주변이 다 강대국이야. 미국 무려 명함이나 내밀어요. 솔직히 이번에 뭐 대학생들 구속을 시켰지만 좀 뭐라 그럴까, 가슴 아픈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한편에 있었을 것 같아. 만약 그것도 없으면 진짜 박근혜고. 적어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협상에 하면서 대학생들이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우리나라가 협상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결국 할 수 있는 게 대학생들이 그 대사관 담이나 타고, 그 애들이 얼마나 착해요. 왜 고양이는 안 건드렸어? 저 같으면 고양이 들고 나옵니다. 일단 뭔가 피해를 주고 와야죠. 우리가 한 30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주 못 가 거기를. 그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이분들이 국회에 가 있고 뭐 청와대에 가 있고 이러신데, 그죠? 이른바 386 그분들이 이제 미대생활 정거했잖아요. 그 태극기 목에 걸고 반제, 뭐 반액 뭐 이런 거 했던 분들이요. 근데 그 뜻을 이어서 우리 후배님들이 그지 딱 해주면은 청와대 선배님들이 역시 우리 민족의 기계는 죽지 않았구나. 석방! 다 이 정도 해줘야 멋있는 선배가 되는데 안타까워요, 그죠? 근데 아무튼 그때가 언제야? 80 몇 년이잖아. 88년이 언제야? 몰라, 기억도 안 나. 하여튼 그때 하고 지금 모처럼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좋은 찬스에. 그지? 대사관 찬스를 저는 이렇게 허무하게 고양이도 그대로 놔두고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주미대사가 뭐 트위터에다 썼다며. 고양이는 무사합니다. 좋겠다, 이 새끼야. 그걸 참 잘 생각해서 조롱하는 거야, 우리를. 무섭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야. 니들은 내 고양이만도 못해. 내 고양이만큼도 중요한 존재들이 아니야. 그리고 니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제. 뭐 나름 기계와 배포를 보여주는 거야, 집단에는. 미국 이러지. 뭐 일본. 그죠? 눈 하나 깜짝해, 일본 애들이. 계속 경제 보복하고. 중국이 뭐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 말 듣겠어? 게다가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 뭐 아까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지금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백두산
백마 타고 백두산 올랐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힘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들어.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됐잖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뭐 트럼프가 얘기하건 뭐 아베가 얘기하건 시진핑이 얘기하건 뭐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거의 이런 분위기고. 사실 우리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나마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안에서 또 그런 뭐 그저 뭐 외구들 뭐 무슨 외구들 카우보이들 뭐 별놈들 다 있어. 그죠? 예?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옛날에 검은머리 미국인들 뭐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뭐 검은머리 미국인들의 뭐 외부에 응? 요즘 뭐 중국인들도 있어요. 그죠? 중국에서도 뭐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 학계나 이런데 친중파 엘리트들을 육성하고 있대. 이렇게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뭔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요.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처럼 그냥 배짱으로 나가야 된다. 그게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끝납니다. 5년이. 근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젊은 지도자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외부에서 볼 때는 좀 불안정하지 않냐, 그 지도력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제 벌써 8년 한 거야. 그죠? 8년 동안 북한을 지금 일관되게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리 잘해도 5년이야. 그리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사실상 없을 것으로 예상되잖아. 그죠? 응? 지금 이제 한 40대 초반 정도 됐을까요? 30대 후반 정도? 그럼 앞으로 한 40년? 그제? 40년 이상은 북한을 또 이끌어가. 지금 이미 8년을 이끌었는데. 근데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저는 이 바탕이 이번에 백두산 이 등정에서 좀 일단의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대단한 자신감과 어떤 힘을 보여줬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배울 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이런 배짱을 좀 배워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주목을 받는 거는 뭐 이런 이제 보여지는 모습도 있지만 이미지도 있지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에 갔을 때마다 이제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장성택 고모부죠. 예, 고모부인 장성택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게 2013년이죠. 이제 꽤 오래돼가지고 백두산에 이제 오르고 나서 바로 그 뒤에 이제 장성택이 처형되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외부의 시각에서는 이게 뭐 큰 사건이겠냐 하겠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이 반역죄예요. 북한에서 나온 거는 반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적발이 돼가지고 처형이 됐다. 그래서 북한 내부적으로 볼 때는 아주 큰 사건이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장성택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마음을 좀 다잡기 위해서 백두산에 올라서 그 백두산 칼바람이라고 부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 칼바람을 맞으면서 자신은 이제 신념을 다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칼바람을 맞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직전에 ICBM 발사했죠. 북한에서. 백두산 오르기 직전에. 그 다음에 백두산에 오르고 나서 그 다음해입니다. 2018년도가 되죠. 2018년도 4월 달에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전략 노선을 바꿔요. 그 전에는 뭐냐면 핵 경제 병진 노선, 경제 핵 병진 노선이라고 해갖고 핵 무력과 경제 건설을 동시에 밀고 나가겠다 이런 국가 전략이었는데 2018년 4월달에 그 ICBM을 쏘고 난 다음에 백두산에 올라와서 딱 뭔가 정리를 한 거죠. 야 이제 바꿔야 되겠다 해서 경제 총 집중 노선으로 바꾸게 됩니다. 국가 전략 자체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백두산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면은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두 번을 경험을 놓고 보면은 이번에 백두산에 오른 것도 뭔가 좀 중대한 결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이다. 그거는 과거에 보면 추론이 돼요. 그죠? 장성택을 처형하는 문제가 당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 결정이죠. 그 다음에 당의 전략 노선을 바꾸는 문제도 당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 결정이다. 그럼 이런 눈높이에서 이후에 중대한 결정들이 있지 않겠나.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공교롭게도 10월달에 지금 북미 실무회담이 있었어요. 그죠? 10월 4일에 예비회담, 10월 5일에 실무회담을 했는데 이제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그동안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화기애애하게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무회담은 이제 곧 하겠지 했는데 결국은 여름 다 지났고 이게 또 파탄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10월 달에 지금 겨우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야 뭐가 진전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11월 달에 3차 북미 정상회담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회담하자마자 사실 결렬이 돼버렸어. 뭐 옥신각신하고 뭐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라 거의 회담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갖고 북측에서 나와서 아니 뭐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계산법을 하나도 안 가져 나왔다. 응? 뭐 유연한 접근, 새로운 방법, 뭐 창조적인 뭐 방식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번에 뭘 좀 괜찮은 거 가져갔나 그랬는데 기대를 부풀게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매우 불쾌하다. 그리고 구태의연한 입장 반복했다. 그러니까 이전하고 판문점 회담 이전하고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노이 때 깨진 거잖아요. 하노이 회담에서 깨졌는데 그 뒤로 뭔가 낮은 게 없는 걸 또 가져와가지고 얘기를 했다. 대단히 불쾌하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근데 미국은 또 달라요 지금 얘기가. 이거 지금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미국 국무부에서 이제 성명이 나왔는데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창의적인 구상을 가져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 측 협상 당사자들과 좋은 논의를 했다.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근데 일단 저는 창의적인 구상을 가져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거는 모르는 거니까 이제 북한 실무자하고 미국 실무자들만 아는 얘기니까 관계자들만 아는 얘기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좋은 논의를 했다는 건 거짓말이기 확실해. 그죠? 일단 저쪽에서 불쾌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좋은 논의야? 그죠? 좋은 논의였으면 불쾌하단 말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실무회담이 결렬된 거는 사실 북한이 원하는 기대치에 미국이 상당히 미달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가져왔다고 우리가 분석해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거고, 지금 이게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냐,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건 이거예요. 미국은 비핵화를 해라 이거죠. 응?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의 핵폐기를 원하는 거야. 미국이 원하는 거는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면 우리가 뭐뭐뭐를 해줄게 이런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한반도 비핵화를 하자는 거야. 한반도 비핵화를 하면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해서 한반도 전역에 있는 핵무기들을 모두 없애달라. 이런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일단은 뭐 비핵화를 하고 핵폐기건 간에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 이렇게 하려면은 미국에서 그의 등가에 해당하는 뭘 내놔야죠. 이제 뭘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거저먹어? 그럼 협상할 필요가 없지. 이제 북한이 알아서 그냥 핵폐기하고 끝내면 되지. 근데 북한이 핵폐기를 해도 될 만큼의 뭔가 담보물이 있어야, 그죠? 이게 협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뭡니까, 이게 담보가? 돈으로 북한 핵무기를 살 수 있어요? 지금 뭐 미국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있는 북한의 핵무기를 다 미국 쪽으로 이전해달라. 그래, 하여튼 사가겠다는 거 아니야.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뭐 그 예전에 하노이 회담 직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미국의 어디 뭐 네바다 어디 인근에다가 북한의 핵무기를 뭐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보관하겠다. 뭐 참 황당무계한 사람들인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뭐 존중을 합시다. 그래서 북한 핵무기를 이제 사는데 얼마에 사요? 얼마면 돼? 얼마야? 예? 얼마 주면 팔까요? 1조? 100조? 1000조? 1000조국이니까 그죠? 1000조는 줘야 되겠네. 지금 무슨 얘기냐?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위대한 변형을 할 것이다. 북한이 잠재력이 많다. 그죠? 그 다음에 예전에 싱가포르 회담 때도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요? 영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영상 프레젠테이션을 했대요. 참 재밌어요. 정상회담도 이렇게 하는지 처음 알았어.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한에 어떤 찬란한 미래가 올 수 있는지를 영상으로 보여줬대. 참, 뭐 헐리우드에서 제작했나? CG도 쓰고 막 어벤져스 나와가지고 캡틴 아메리카가 막 설명하나? 그죠? 핵무기를 포기하면 뭐 비브라리움? 하여튼 뭐 그걸 주나? 황당하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경제 패키지를 자꾸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야, 니네 핵무기 포기하면 잘 살 거야. 이게 대단히 자본주의적 접근법이고 천박한 장사꾼의 논리라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야, 나 너 사랑해. 나랑 결혼하자. 얼마면 돼? 이게 돼요? 이렇게 하면 돼? 돼요?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제가 간혹 드라마 보면 다 재벌이세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젊은 분들한테는 꼭 얘기를 해드리는데 재벌 2세는 여러분과 만날 일이 없어요. 그죠? 옥기타나 스칠 가능성이 없어. 억만 겁의 세월이 흘러도 꿈 깨고 옆에 그 찌질한 백수랑 어떻게 한번 잘해봐요. 그죠? 괜찮은 거야 그게. 전지현이 당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죠? 사촌형, 친구, 여동생 그쪽으로 우리가 봐야 돼. 현실을 직시해야 돼. 근데 뭐 사람마저 돈으로 사는 식의 전 사고방식이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접근법으로 장사꾼, 트럼프가 장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돈 줄 테니까 넌 내놔라 이거야 지금. 근데 북한이 필요한 게 돈입니까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걸 이유를 알면은 뭐가 필요한지 사실 알 수 있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는 뭐냐? 우리도 좀 먹고 살게 놔둬라 좀 제발. 니네들이 오셔가지고 막 뭐 주한미군 어쩌고저쩌고 막 군사훈련하고 이러면은 우리도 그만한 국방력을 소진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그만큼 돈을 써야 돼요 그쪽에 국방비에. 뭐 우리보다 국방비가 훨씬 적긴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국방비를 지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 경제 발전이 안 돼. 그죠? 그래서 지금 이번엔 아까 그 전략노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2018년도 4월달에 전략노선을 바꾸면서 북한의 속내 본심이 뭔지가 다 나온 거예요.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하는 거는 미국하고 상황이 이러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우리는 원래부터 경제 총 집중인 거야. 원래부터가.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안보 문제를 해결했으니 경제에 집중하겠다 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계속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핵무기, 경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핵무기를 포기를 하래. 그럼 안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고, 북한의 안전 문제를 체제보장, 뭐 이른바 안전보장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북한이 또 경제 발전이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북한이랑 우리랑 마찬가지인데 분단돼서 이런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통일 문제는 남북이 알아서 할 테니, 그죠? 미국은 여기에 개입하지 말아라. 저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걸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북한이 일단 그걸 동의를 하건 안 하건 간에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 그 다음에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 문제, 그죠? 이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안을 가져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하게 돈 번다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게 협상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미국이 이래요. 전에는 아마 그 전에는 야 우리가 한 100억 달러 정도 지원을 해줄게. 응?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랬더니 이게 소리 하네? 그러고 이제 깨졌어? 야 우리 모여갖고 창의적으로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거기 다 장사꾼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미국의 NSC가. 장사꾼들 죄다 모여가지고. 이거 진짜 제가 비유상 장사꾼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장사꾼들이에요. 그래 나중에 다 군산복합체 가고 막 이러잖아. 응?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장사꾼들입니다. 모여가지고 야 제가 100억 달러 가지고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야 그럼 여기다가 있잖아 100억 달러에다가 쌀 100만 톤 석유 몇만 톤 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따리 갖고 보내자. 엄청 트럼프 대통령 야 창의적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헐리우드 영화를 좋아한다며 영화 DVD도 몇 편 넣어주자. 야 역시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 문화적이야. 그리고 신문에다 이제 이런 얘기 또 자랑을 했겠죠. 야 이번에 우리 겁나 그죠?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하 신문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번에 최선희 국무국장을 외무성 부상이죠. 네, 제1부상을 만나가지고 야 우리 제대로 준비를 했어. 이제 보따리 풀면 눈 뒤집어질 거야. 그럼 최선희 부상은 이제 정신이 차렸나 보다. 그죠? 얘네들 우리말을 알아듣는구나 이제. 그러고 갔는데 또 여기다가 야 이거 햄버거도 있고 스테이크 피자 야 이거 뷔페야 이번에는. 이 사람 보기에 어이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제가 사랑을 좀 비유를 들었는데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냐? 나 너 사랑해. 결혼하자. 얼마면 돼? 이랬더니 이 새끼 미쳤냐? 사랑을 돈으로 사? 그리고 헤어졌단 말이야? 노력이 부족했나? 응? 말로 해서 그렇구나. 돈 보따리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가방에다가 이제 샤넬 백에다가 5만 원짜리 영화 나오잖아요. 베테랑에 탁 넣어가지고 너를 사랑해 이만큼 딱 줬어. 그러니까 여자가 갑자기 와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럴 줄 아는 거야, 그지? 응? 근데 이 여자는 사랑을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지? 웃기고 있네. 야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 돈이 사랑이야? 넌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한테는 충격인 거야, 이 재벌 2세한테는.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없잖아.
그래갖고 얘가 이제 또 돌아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뭘 한 거냐. 샤넬백에 무슨 뭐, 몸백에 지금 잔뜩 준비해서 온 거야. 백날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결혼이.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응? 우리 미혼, 남성.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샤넬백을 걷어찼단 말이야, 지금.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그잖아.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되잖아. 믿을 수 있는. 아, 저 사람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그지?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와 관련된 패키지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계산법이 다르다. 북한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자꾸 딴 쪽에서 뭘 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거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이게 돈으로는, 이게 니네 1000억 달러건, 1조 달러건, 천조국이니까 1000조 달러를 가져와도, 우린 거기에 관심이 없다, 지금. 결국 안전보장 문제, 체제보장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남북사이에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에 좀 껴들지 말아라, 이건데. 아니, 아까 개성공단 얘기했잖아요. 개성공단이 그 지경이 된 것도, 미국 책임이잖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소극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따지고 보면 다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벌어진 일이잖아요. 제재가 뭐다 해서. 그런 사랑을 좀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올해 안에, 그죠? 올해 안에 뭔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새로운 길이라는 게 뭡니까? 노선을 우리말로 하면 길이잖아요. 그죠? 북한의 즉 전략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전략은 뭐예요? 경제 집중 노선. 그럼 경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국과 제재를 해결하고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원산이랄지 금강산이랄지 이런 데 대대적으로 개발해서 관광 사업도 잘하고, 이게 북한의 계획이었는데, 그죠? 우리가 핵무기 가지면 이거 협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협상을 1년 내내 해봐야 맨날 말짱 도로 무기고, 예? 제자리에서 계속 몇 명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을 타고 백두산에 오른 것, 이것은 내년에 이제 신년사에서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 신년사에 올해부터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됩니다. 왜? 또 공교롭게 2020년이에요. 2020년이 북한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주의 강성대국이 완성되는 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전부터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왔다는 거야. 그 22년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19년까지도 미국하고의 문제가. 그리고 내년에 가서도 또 미국하고 뭐 하노이에서 만나고 뭐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뭐 판문점에서 만나고, 그래서 만나고만 있어. 그러면 그 약속이 주민들과의 약속, 니네 이제 잘 살게 해주겠다. 그 어떻게 보면 70년간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미국 때문에 지연돼 온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했어. 우리가 핵 경제 병진 노선이 승리를 했고, 이제 정말 잘 살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2018년도에 약속을 했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말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면서 이 판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미국은 괜히 예전에 하던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고장난 레코드 마냥, 앵무새 마냥. 그러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거 시간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2020년에는 어떤 식으로건 결판을 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결판을 낼 거냐. 그 방법론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색하기 위해서 저는 백두산에 오른 거 아닌가요? 그래서 북한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은 위대한 사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백두산에서 위대한 사색을 했다. 그거를 이제 수행했던 간부들이 이제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웅대한 작전을 할 것이다. 위대한 사색을 통해서 웅대한 작전이 구상이 됐다. 근데 이전에는 백마 타고 안 올랐어요. 근데 이번에 백마 타고 오른데 여기서 힌트가 있다고 봐요. 그 위대한 사색과 웅대한 작전이 뭔지. 북한 보도에서는 그냥 백마가 아니에요, 저게. 승마용으로 뭐 저기 경마할 때 타는 이런 말이 아니라, 북한 간부들은 군용말, 군마가 있어요, 다 군인들이야, 그 사람들이. 김정은 위원장도 최고사령관이잖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입니다. 그러니 최고사령관이 타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타고 갔어. 그래서 큰 별이 있잖아. 응? 말에 큰 별이 하나 있잖아. 그게 뭐야? 사령관 큰 별인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바로 그 사진을 보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뒤에 김여정 부부장이 있어요. 순서가. 그리고 그 뒤에 조직지도부 조용원 제1부부장이 뒤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뭐 현성월
부부장 이제 또 이제 간부급들이 쭉 있고 7명이 총 올라갔는데 아마 공식 서열로 보면은 저 북한 언론 보도에서는 김정 국무위원장을 조용원, 김여정 이런 순서로 수행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 그거는 뭐냐? 당직상으로는 조용원 제1부부장이 김여정 부부장보다 위라는 거야. 당직상으로는. 그렇게 순서가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 지도부가 선전선동부보다 더 비중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뭐 연배로 보나 직위로 보나 조용원 부부장이 바로 수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김여정 부부장이 바로 뒤에 있고 그 뒤를 조용원 부부장이 제1부부장이 뒤를 잇고 있더라. 그거는 이제 직책하고는 좀 무관하게 간 거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얀 백마에 왕별이라고 그러죠. 큰 별이 있었고 말 장식이죠. 김여정 부부장도 말 장식이 있어요. 별 달려있는 말 장식이 있죠. 그 뒤에 있는 조영원 부부장은 말 장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측에서 지금 언론들이 해석하는 것은 백두형통만 별을 달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해석이 나와요. 뭐 그게 맞는지 틀린지 저도 잘 모르겠어. 저도 추정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분말하면은 그 별은 백두혈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예요. 직위를 의미하는 것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왕별은 최고사령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 5개가 우리 원수잖아, 그죠? 근데 큰 별 하나니까 최고사령관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김여정 부부장이 그 뒤에 큰 별을 달고 있는 말을 타고 있었다면 그에 준하는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군사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별이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 그 간부들은 뭐 군사적인 것과 관련 있는 뭐 간부들은 아닐 수도 있는 뭐 이건 저도 추론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그 별의 의미가 뭐건 간에 그 별을 달았다라는 거는 저 말이 군용이라는 뜻이야.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번에 백두산 방문은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방문이었다는 겁니다. 즉 군사적인 모종의 구상, 사색 이런 것을 무르익히기 위한 방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 네, 이렇게 좀 저는 추론이 되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의 전략이 이제 바뀌는 차원의 어떤 국가 관련된 움직임이고 조직 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들이 수행을 했는데 부장은 선전선동부 조직 지도부 부장은 다 원로들이에요. 예,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이 다 거기 부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1부부장들이 실질적으로 사실 업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가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아주 핵심 부서입니다. 2개가. 이 핵심 부서의 핵심 책임자들이 수행을 했다. 그럼 당무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협의하거나 결정하거나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닌가. 이렇고 현송월 부부장의 모습도 보이는 게 현송월 부부장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송월 제1부부장을 수행하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조직지도부에 제가 이름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또 한 명 있습니다. 부부장이. 그래서 그건 조용원 제1부부장을 수행하는 이런 의미 아니었나 보이는데 한 사람이 리정남이라는 사람은 직책을 제가 확인을 못하겠어요. 즉 조영원, 현송월, 그 다음에 리정남 이런 순서로 북한 노동신문에서 언급이 됐는데 이 사람의 직책이 지금 정확히 뭔지 모른다. 그런데 그 다음에 유진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이 사람이 주목이 되는 건 뭐냐면은 군수산업부가 있어요. 당에 군수산업부 부부장이에요. 근데 지난 7월달에 신포 조선소가 있어요. 북한에 신포 조선소에서 잠수함 만들고 있는 것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했었죠. 방문을 했는데 그때 조영원 제1부부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하고 바로 유진 이 군수산업부 부부장이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쪽에서 추정하기로는 유진 부부장은 ICBM, SLBM 담당이 아니냐. ICBM이나 SLBM 담당 일꾼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일꾼이 백두산 등정에 수행을 하는 거는 조금 이례적이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리고 흥미로운 건 그 뒤에 삼지연 그 관광지구를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뭐 농업 부분 이번에 금강산 강릉까지 연이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 방문마다 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요 백두산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수행을 하고 있다. 한두 사람 빠지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로 봐서는 백두산 등정 이후에 보여지는 이 행보들이 김정인 국무위원장의 뭔가 위대한 사색, 뭐 윤대한 부상이라고 하는 것에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금강산도 그 일환이다. 그래서 뭔가 지금 정책이 백두산에서 가다듬어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 북한이 전략 노선이 바뀐다면은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하는 건 이런 거예요. 북한이 ICBM 발사를 할 거다. 혹은 또 뭡니까?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이제 복구하지 않겠냐. 뭐 이런 핵과 관련된 이제 그 움직임을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 다분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돌아갈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변에서 핵실험을 하고 뭐 미사일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하고 다 ICBM을 쏘고 이거는 새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하던 거잖아 다. 줄기차게 해온 거잖아요. 올해만 하더라도 5월 4일, 5월 9일에 단거리 미사일을 쐈고요. 7월 25일에 그 다음에 7월 31일에 단거리 미사일 또 발사를 했습니다. 8월 달에 만들어서도 단거리 미사일 이거 이제 남쪽에서는 단거리 미사일로 보도가 되는데 북에서는 신형 방사포로 보도가 된 게 무려 5차례나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SLBM 발사 시험도 있었고 그거는 대화를 하고 있는 국면이잖아. 아직 대화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한 새로운 노선은 아니잖아요. 다시 그걸 한다면. 그리고 북한이 이미 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승리했다. 승리적으로 총화한다 했어. 그러니까 이건 승리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 지금 집중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일로 가. 그럼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실패한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의 정책을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거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북한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북미 대화가 결렬되더라도 이 협상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뭐 핵실험이나 하고 미사일이나 좀 쏘고 그러다가 뭐 미국이 또 대화하자 그러면 대화하고 이렇게 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이제 군말을 타고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뭔가 결심을 한 거 아니냐. 아니 최고사령관이 말을 탔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출정의 의미가 있잖아. 그죠? 실제 출정을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고 나서부터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 행보가 대단히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백두산, 금강산 방문에 이르기까지 지금 연일 계속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대단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건 뭐야?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오늘 북한 외무성에서 이제 입장이 나왔는데, 연말까지 지켜보겠다, 미국의 행태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연말까지 지켜보겠다. 이제 시한을 연말까지로 확실히 못을 박았고, 그럼 내년부터는 북한이 완전히 새로운 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저는 아까 유진 이제 부부장을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이것이 SLBM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신포 조선소를 방문을 했을 때, 노동신문에서 이제 보도를 하기를, 제가 이건 원문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려고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노동신문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은 그 당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를 원만하게 관철할 수 있게 잠수함이 설계되고 건조된 데 대해 설계되고 건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노동신문이 보도한 거는 건조된 잠수함은 동해 작전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월달에 나온 보도야. 군사 전략적 기도를 원만하게 관철할 수 있게, 이건 남쪽 보도에서도 분석이 나오긴 했는데, SLBM을 2기 이상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10호급 잠수함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에 잠수함의 이제 크기나 규모는 다 이제 검증이 된 거야. 그래서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이기 때문에 군사 전략적 기도, 즉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잠수함이다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을 한 겁니다.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일단 북한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했고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고, 그죠? 7월달 시점인 겁니다. 이것을 곧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극성 3호였죠. 했던 게 그게 9월 10월 10월이었나요? 10월 2일? 네, 10월 2일에 북극성 2호를 쐈는데 그거는 뭐냐면 잠수함 먼저 보여주고 그죠? 우리가 저기다 이걸 실을 수 있다. 네, 그걸 보여주고 나가서 쐈어. 쏴가지고 어디에 떨어뜨렸습니까? 일본이 영해라고 지정하는 곳에 떨어뜨렸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게 뭐 바지선이 끌고 가고 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아직 실전에 배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근데 정황상 보면은 7월 달에 북한이 잠수함, 전략 잠수함을 우리가 완성했다, 건조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이후에 SLBM을 쏜 거잖아요. 그럼 그걸 바지선을 끌고 나가가지고 그 몇십 킬로를 가서 쐈겠는가. 실제로 이 잠수함이 움직여서 발사, 훈련 혹은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럼 전략 잠수함 실전 배치가 거의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그리고 북한에서도 북극성 3호가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얘기를 했고 뭐 이건 다 확인된 거니까. 그러면은 북한이 SLBM을 보유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앞으로 양상이 저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전에 ICBM 쏘고 핵실험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야 내일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 할지 아니면 무슨 당대회를 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길을 갈 거다 라고 선언할 거 아니에요. 대화가 안 되면은 선언을 하고 나서 바로 SLBM 전략 잠수함이 움직일 수 있다. 태평양에 가서 실험을 합니다. 훈련이 아니더라도 미사일을 쏴요 그냥 SLBM. 동해에서 쏘는 거하고 태평양 가서 쏘는 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LA 앞바다에 북한 잠수함이 떴어. 응? 그래서 미사일 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어디로 날아갔건 간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하던 얘기가 있어요. 괌 포위 사격을 하겠다. 예? 뭐 괌이나 하와이에 막 비상사태 걸리고 난리 났던 적이 있었어요 한번. 예? 괌에다가 혹은 하와이에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포위 사격을 했어. 그리고 SLBM을 쐈어. 우리 훈련한 거예요 북한은. 그죠? 북한에서 훈련이야 이거. 야 우리 훈련한 거야. 미사일 훈련했어.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아 훈련 잘하네. 니네 미사일 좋다. 우리한테 좀 수출해라 이럽니까? 사실상의 선전포고가 되는 거고 북한이 훈련이건 뭐건 쏘는 순간 미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 공격을 해야 됩니다. 보복 공격을. 즉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속내가 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추정하기에는 유진 부부장이 동행한 걸로 봐서는 이게 SLBM과 뭐 관련 있는 결정인 것 같은데 제 추론으로는 만약에 SLBM을 이용해서 뭔가 북미 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은 사실상의 그죠? 미국하고 이제는 정면 대결로 그죠? 뭐 협상하고 대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죠? 미국이 우리랑 한판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잠잠하다가 그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기자회견을 했죠.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우리 좋은 관계다. 나는 좋아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나를 좋아한다. 나도 국무위원장을 존중하고 국무위원장도 나를 존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오바마 대통령이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북한하고 전쟁을 해야 될 수도 있었다. 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봤냐?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전화를 해봤냐? 그때 안 해봤다. 근데 나는 11번이나 했다. 그리고 만났다. 그리고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면, 그들이라는 건 북한이에요. 북한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면 큰 전쟁이 났을 것이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 국무위원장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북한은 큰 전쟁을 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큰 전쟁, 대전이죠. 조국 대전 아닙니다. 그죠? 세계 대전이지 이렇게 되면은 북한은 전쟁을 할 생각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막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되잖아. 즉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백마 등정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큰 전쟁의 신호탄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달래야지. 그래서 관계가 좋고 존재한다는 얘기를 한 거고
북한에서도 이제 외무성에서 답을 해준 거예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무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무성 쪽에서. 그런데 미국의 관료들이 아직 구태연한 생각에 있다. 이거는 좀 갈라서 본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미국의 연말까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각은 어느 정도 좀 근접이 돼 있는데 옆에 이제 미국에 있는 관료들이 이걸 막고 있는 형국인데 니네 그걸 계속 막으면은 결국 이 관계로 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니들이 걱정하는 문제, 즉 큰 전쟁, 큰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언급을 한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백마 등전이 아까 이제 금강산 관광하고도 결부시켜 볼 때 우리가 대단히 이제 중대한 변화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금강산 관광이 백두산 등정의 결과물로 보시면 돼요. 금강산 문제가. 그죠? 여기서 뭐가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움직이는 형국이고 그 안에 금강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럼 금강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대단히 걱정이 많은데 지금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즉 올해가 지나게 되면은 북미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없는, 손을 댈 수 없는 상태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양강 간에 이렇게 되면 결정을 해야 돼. 미국하고 북한하고 붙어요. 그럼 뭐 할 거야 우리는? 심판봐? 무관 중경이하나? 중계는 안 하면 되겠구나. 모르겠구나. 조선일보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 편 들거 아닙니까? 북진 통일하자 이 기회에 난리 날 텐데. 그럼 같이 총 들고 싸워야 되나? 우리는 뭐 싸울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딱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예전에 한국전쟁 때나 이런 때 이렇게 보면은 전쟁이 이제 뭐 3년씩 하고 그러다 보면 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전쟁 범죄들, 뭐 양민 학살에 뭐 특히 여성들이 받는 뭐 이런 고통과 피해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진짜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데 있습니다. 뭐 전쟁 자체가 참혹한 것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북한하고 전쟁이 터지면은 그런 고통은 매우 적습니다. 이제 다 인정하는 바 아니에요. 북한이 핵무기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 그냥 겁주려고 만든 거겠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말로만 겁을 주려고만 협상용으로만 핵무기를 개발한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큰 전쟁이 날 것을 자기가 막고 있다라고. 자화자찬이 아니라 저는 실제 그런 거라고 봐요. 트럼프가 원체 자화자찬을 많이 하다 보니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또 지가 또 자기 내세우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큰 전쟁이 언제든지 날 수 있는, 즉 세계대전, 제3차 세계대전이 언제든지 날 수 있는 상태가 오바마 대통령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배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더다이 위험했어 더. 왜? 한국의 대통령이 같이 합세를 하고 전쟁할 사람들이잖아. 천안함 사건이랄지 뭐 방황자씨 사건이랄지 이런 게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운 좋게 전쟁이 안 났지만은 이제 북한 생각은, 제가 볼 땐 북한 생각은 제재하고 뭐 이번에 백두산 방문을 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을 넘어서 이 제재 때문에 우리 인민들이 고통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고통이 우리는 왜 저러나 하지만은 70년이 온 거야 저 사람들은. 우리도 70년 동안 고생한 거 아니에요. 분단이 돼가지고. 그런데 2020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끝나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최고 지도자들이 이미 공언을 해놓은 상태,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제가 볼 때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좀 심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전쟁이 났으면 하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든 양당 간에 결정이 날 거 아니야. 그죠? 매년 뭐 훈련하고 뭐하고 전쟁 난다 하고 이러는 게 그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고통을 넘어 분노가 됐다라는 데 거기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힘들다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그죠? 그래서 지금 저는 북한이 폭발 단계에 가 있지 않나. 미국에서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제 말을 들을 일도 없고 우리 말을 알 사람도 아니고 저한테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지만은 저는 혹시나 또 특히 문재인 대통령 측근에 있는 아니 먼 친척이더라도 이게 뭐 몇 분 보지도 않는 방송이어갖고 뭐 전달될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보신다면은 꼭 좀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혹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신다면 그 상황이 되면은 정말 우리 할 게 없습니다. 네? 진짜 무당집 가서 점이나 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금강산 얘기하는 겁니다. 사인을 줬잖아요 지금. 지금 가서 금강산이건 개성이건 미국에서 분명히 발목을 잡고 욕을 하고
트럼프가 난리를 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뭐냐, 북한 외무성에서 한 얘기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잘 지내려고 그러는데 다른 관료들이 저러는 거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닐 수도 있어, 지금. 어차피 밑자 본전이잖아, 이렇게 된 거, 이판 사판에. 예, 저는 금강산을 이번 기회에 재개를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이거 관광사업 해가지고 뭐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북한이건 우리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금강산까지 완전히 닫혀버리고 거기 있는 이제 우리 시설 다 철거되고 싹 쓸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예, 싹 쓸려버린다는 게 금강산의 관광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은.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은 없어진다. 진짜 우리 국민들하고 모두 모여서 광화문에 촛불 들고 기도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는. 뭐 우리가 아무리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뭐 진보와 보수가 나눠서 싸운다고 해도 전쟁을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전 자유한국당에 진짜 나경원, 홍준표 씨 어떻게 나올지, 황교안 씨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한데, 이 상황에 전쟁하자? 전쟁하려면 니들끼리 입대해가지고 니들끼리 모여서 해. 전 절대 안 합니다. 그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입대고 못 시킬 거예요. 왜 전쟁을 해서 우리가 개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올해 연말까지 어떻게든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 정말 중대한, 조국 대전보다 더 중요한 세계 대전이 지금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서두에 좀 여담처럼 뭐 옆으로 새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안에서 표창장이 어떠니, 사모펀드가 어떠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말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국민들도 정치를 해나가지 않으면 자칫 구한말처럼 우리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